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4절의 중적분과 변수 변환 내용을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그때는 적분 변수 변환은 시스템, 원주 좌표계하고 구면 좌표계의 어떤 좌표 시스템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원주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로 바꿨을 때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좌표 시스템을 우리가 앞에서 평면에서 이중 적분할 때 xy를 r세타라는 극좌표계로 바꿨을 때 바꾼 좌표 시스템에 맞는 적분 방식도 다르다는 걸 배웠듯이, 얘도 3차원 공간에서 직교 좌표계를 이와 같이 두 개의 좌표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그때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산법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계산법은 배웠으나 우리가 말은 좌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지만 이 좌표 시스템이 아직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환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긴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원주좌표계하고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변환법을 공부한 다음에 본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 시스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변환식을 여기다 써놓고요. 그 예제들을 한번 간단한 기본적인 예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참고적으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옆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 아직도 보자마자 떠오르면 바로 원이 떠오르는 그런 방정식인데요. 지금은 얘가 원이 아니라 3차 공간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원기둥이었죠. 이 원기둥 방정식을 새로 배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해서 바꿔봤어요. 저기 변환에 의하면 이렇게만 써놨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은 a제곱. 그래서 바꾸면 r은 a가 나왔어요. 즉 얘가 평면에서도 우리가 극좌표에서도 이 원을 그 극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원이었었죠. 그때 똑같이. 근데 지금 얘가 3차 공간이면서 z좌표가 없지만 원기둥을 원주좌표계로 바꿨을 때 똑같은 방정식인데 얘가 바로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원주좌표계에서는. 즉 차원이 2차원이냐 3차원이냐에 따라 같은 방정식이 얘는 2차원일 때 둘 다 원에 해당하는 방정식이었다면 지금 원기둥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도 연습 삼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변환식, 그때도 제가 참고적으로 로 얘기를 써놨는데, 그럼 로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식과 y식 대입해서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정도 원기둥 익숙한 거를 새로 배운 원주좌표계하고 구면좌표계로 바꿔보니까 코시컨트 불편하지만 요 R은 A, 원주좌표계는 굉장히 편해 보여요. 방정식이.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 원주좌표계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경우 기준으로 굉장히 편하게 방정식, 즉 원기둥 기준으로 뭔가 방정식을 세운 것 같다고 해서 원주좌표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방정식 보겠습니다. y는 x, 얘도 2차 평면에서야 직선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3차 공간을 할 때는 평면이죠. y는 x. 그런데 얘를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x분의 y는으로 바꿔서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죠. 우리가 극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바꿔서 탄젠트 세타는 1, 그러면 세타는 4분의 파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극좌표에서 이거 해봤던 거예요. 그때는 평면이었고 평면에서의 직선이었던 그 직교좌표와 극방정식이 Z좌표 얘기가 없다 보니까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평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쪽에 있는 이 Z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교좌표의 Z는 똑같다 보니까 같은 Z가 없다 보니까 방정식도 같고 같은 방정식을 쭉 평행 이동시킨 원주좌표계에서의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면좌표계 저 변화시기에서 y와 x를 대입해서 식 정리하니까 얘도 어떻게 나오냐면 세타가 4분의 파이. 잘 보시면 조금 전에
원주 좌표계 값도 이렇게 나왔고요. 구면 좌표계로 바꿔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저쪽 앞에는 이해되는데 뭐야? 이렇게 바꾸니까 왜 방정식이 분명히 다른 좌표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같아졌지? 여기에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주 좌표계의 세타와 구면 좌표계의 세타는 같은 세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세타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좌표 시스템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세타는 이라는 방정식으로만 표현된다면 구면 좌표도 똑같이 세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좌표계에서 그 방정식이 이렇게 세타로 표현되면 구면 좌표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예를 또 보시겠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방정식인지 기억나시나요? 뭐 여러 번 해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것 같지만 이거 원뿔이었죠. 이 원뿔 방정식을 원주 좌표계 변화 공식에다 대입을 했더니 Z는 R이 나왔어요. 이것도 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면요. Z는 R이다 라는 얘기는 원뿔 위에 거 마이너스 방향 헷갈리니까 양의 방향만 그리겠습니다. 여기 R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였어요. 이 R과 높이에 해당하는 이 Z가 같은 상태 기준을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원주 좌표계에서는 원뿔을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식으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감각이 익숙해야 되냐면 원주 좌표계에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좀 더 원주 좌표계를 좀 잘 이해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구면 좌표 변화식에다 대입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그럼 얘도 뭐 쟤랑 다른 것 같지만 얘 얘기는 뭐냐면 그림 여기다 그냥 이어서 화이가 뭐였어요? 화이가 Z축과 벌어진 사이값.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벌어진 사이값 이 화이가 4분의 파이를 이루면 나머지 로, 즉 거리라든지 세타, 요만큼 평각 세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다 같이 겹쳐서 그려서 여러분이 좀 혼돈하시면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 이 Z축으로 벌어진 요 사이각만 4분의 파이를 이루면 여기에서부터의 거리라든지 혹은 얘를 세타로 즉 XY 평면에 어느 만큼 돌려도 상관없다 보니까 얘가 이러한 원뿔이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타로 360도 얼마만큼 돌려도 세타와 무관하게 얘를 즉 360도 회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도 얼마든지 거리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뿔. 그럼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밑으로 4분의 3파이만큼 이렇게 된 그 각을 유지하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 로라든지 이 세타 360도 회전한 어떠한 거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가는 이런 원뿔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뿔 방정식도 구면좌표계로 변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구면좌표로 보니까 아까 세타뿐만 아니라 로도 이렇게 화이도 4분의 파이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 어떤 원뿔 방정식을 마치 상수처럼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무슨 방정식이었죠? 포물면이었죠? 포물면을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이거, 구면좌표로 바꾸면 이거. 근데 그나마 원주좌표계는 굉장히 간단한데 뭐 구면좌표로 바꾸니까 여러분이 봐도 말은 바꿨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참고적으로 얘도 아까 원뿔과 비교해서 원주좌표계 설명하면요. 이 포물면 얘는 R과 Z가 어떤 관계냐면 얘가 R이면 여기 있는 Z의 값은 R제곱 즉 요 단면이 이게 하나의 세타 단면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말하는 X제곱 관계 즉 이거의 제곱 관계 2차 포물선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 Z 높이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얘를 세타만큼 360도 여기서 원래는 원주좌표계가 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세타 단면으로 그렸을 때 걔를 360도 회전 이동한 거라서 이와 같은 포물면이 나온다 해서
얘를 꼭 저 변화식 어떤 공식 틀에 대입해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 자체의 방정식을 보고 바로 그림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해서 세타만큼 2파이만큼 돌렸을 때 저런 방정식이 되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방정식이었어요? 구방정식이었죠? 구방정식을 직교좌표계, 원주좌표계 변화식에다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 여기에다 대입하니까 이렇게. 그럼 두 개의 좌표 시스템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구면좌표계일 땐 굉장히 간단한 상수로 표현되지만 원주좌표계는 조금 다소 불편한 상태의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구면좌표계라는 이름은 왜 나왔느냐? 구를 표현할 때 가장 간단한 숫자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계로, 구 구조를 이는 체계를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름이 구면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Z는 K. 이거 직교좌표계에서 이제 어떤 평면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실 텐데요. XY 평면을 가르는 평행한 Z축을 가르는 Z 높이 K를 가르는 평면이에요. 근데 얘를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써놓은 것 같지만 얘는 원주좌표계로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주좌표계의 얘는 직교좌표계의 높이 Z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교좌표계에서 Z는 K라고 한다면 X하고 Y하고 상관없이 Z 상황 성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Z하고 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원주좌표계에서도 Z는 K가 되겠죠. 물론 공부 삼아 나머지 구면좌표계에 대해서도 바꿔보았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건 뒤에 연습 문제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본문에는 없는데 얘는 이렇게 거꾸로 바꾸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나왔다면 거꾸로 바꿔서 지금 우리는 이쪽 평면에서 접근해서 방정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요. 혹시 이거 무슨 방정식인지 보이시나요? 예, 우리가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기본 개념한다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상수 조절을 하지 않고 항상 앞에 상수를 기본 1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원뿔 그림을 일부러 상수 조절 한번 해봤어요. 아마 이것도 교과서의 본문인가 연습 문제 한번 나오는데요. 그냥 기본 1만 하다 보니까 숫자만 살짝 바뀌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극방정식,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원뿔이 다 1인 경우라 이렇게 Z는 R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Z는 루트 3R로 바뀌었다. 그럼 얘는 또 어떻다는 얘기예요? R과 Z의 관계가 아까는 이 R과 높이가 R일 때 얘가 그냥 R이었다면 그냥 R이 아니라 루트 3배 조금 더 높아지는 상태의 그런 Z를 갖다 보니까 이 뿔은 똑같이 유지를 하는데 얘를 이제 똑같이 2세타만큼도 그러니까 뿔은 똑같이 유지하는데 아까 Z는 R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뿔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Z는 R이었다는 이 뿔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렇게 좁은 그런 뿔을 유지하는 그런 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면좌표계로 환산하니까 당연히 세타는 6분의 파이 요 사이각이 아까 4분의 파이였다면 지금은 6분의 파이 더 좁은 값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본문에서 기다리는 얘들을 한번 세 개의 대표적인 직교, 원주, 구면좌표계로 변환을 먼저 해봤어요. 문제는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교과서 본문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전혀 그거를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어 하고 다들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는 어떤 그림들만 먼저 세 개를 비교를 했고요. 이제 그거를 마치 예제처럼 보다 보니까 참 비교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테이블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이거 참고적으로 여기 오타가 바로 눈에 보이네요. 이거 Z입니다. 프린트 하신 분 바로 고쳐 써주세요. R이 아니라 Z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은 뭐냐면 다 서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원주좌표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까 이게 원기둥이라든지 또는 y는 x 같은 이런 평면이라든지 원뿔이라든지 호물면이라든지 z는 k는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조금 얘도 억지로 쓸 수는 있지만 구 같은 경우는 원주좌표계에서 쓰기보다는 어느 쪽이 훨씬 더 편해 보여요? 구면좌표계에서 구를 쓸 때가 훨씬 편한 거죠. 그럼 구면좌표계 입장에서 편한 것들 얘네들 누가 봐도 좀 다소 불편해요. 그렇지만 구면좌표에서는 구가 압도적으로 편하며 뿔이나 이런 평면들은 편해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요. 뒤에서 처음엔 직교좌표로 다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해서 나 이건 직교좌표계로 놓고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한데 우리가 그때 평면에서 xy 원으로 나타났을 때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평면의 좌표 시스템을 극좌표로 바꿔서 접근해야 되겠어. 판단해서 바꾸듯이 그때는 판단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면을 바꾸는 방법이 그때 배운 게 극좌표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공간에서는 바꾸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두 개다 보니까 뭔가 그대로 직교좌표로 놓기에는 너무 방정식이 불편해. 그래서 좌표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할 때 어떤 학생은 그 기준을 잘 이렇게 명확하게 안 보이다 보니까 원주좌표계가 편한데 구면좌표계로 풀어서 굉장하게 복잡하게 풀거나 거꾸로 얘는 누가 봐도 구면좌표로 푸는 게 편한데 얘를 원주좌표계 하나 알았는지 얘로 바꿔서 풀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풀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는 원주나 구면 어느 쪽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구면좌표로 풀어야 편한 문제를 막 억지스럽게 원주좌표계로 풀어서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노란색 테이블을 보여준 이유는 요럴 때 조금 더 편하니까 이런 방정식을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원주좌표를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게 구면이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이럴 때는 원주좌표계 이럴 때는 구면좌표계를 표현하는 게 편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노란색 색깔을 한번 입혀봤고요. 요 마지막 요 나선 그때 우리가 평면에서 이거 그림 그려봤어요. R은 세타다. 나선형도 여러 가지 나선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나선형까지 하면 힘들까봐 기본 나선 요거 하나 있었는데요.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요거를 평면에서 직교좌표로 바꾸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된다는 이제 다 풀이를 같이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설명 하나 하지 않고 생략하겠고요. 요거는 바뀌는 거 변화시겠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요 나선형 같은 경우는 얘나 얘보다 압도적으로 얘가 지금 편해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안 쓰고 요거도 불편해서 안 쓰고 요거만 쓰려다가 요 테이블에 나머진 다 있는데 얘만 생뚱맞게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썼는데요. 그러면 왜 또 얘만 이렇게 나선형을 했느냐? 얘가 지금 평면에서는 나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다 이게 뭔 테이블이에요? 3차 공간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럼 공간에서는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 본문 메인 내용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끝날 때 제가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 시스템 바뀐 연습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요. 3차 공간에 익숙한 XYZ를 새로 배운 원주좌표계와 구면좌표계로 바꿔봤어요. 근데 항상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원주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로 구면좌표계에서 직교좌표로 변환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원주좌표계에서 직교좌표로 바꾸는 변화는 Z는 똑같고 XY 평면이 극좌표냐 원주좌표계냐 평면 자체도 똑같아서 이쪽에서 바꾸는 건 우리가 평면에서 극좌표계에서 너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바꾸는 예 하나 정도만 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면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구면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바꾸려면 여기에서 변환할 수 있는 상태의 식으로 뭔가 바꾸려면
저기에는 뭐가 되냐면 로 사인 화이의 뭐 코사인 세타나 사인 화이의 사인 세타, 코사인 화이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여기에 똑같이 뭔가 로베가 돼 있어야 그나마 뭔가 식이 XY, 특히 이제 그렇게 하면 Y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 저 사인 세타나 사인 Y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하려면 그냥 얘가 없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식에 있는 로는 사인 세타, 사인 Y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여기에 어떻게든 바꾸려면 로베가 되어야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변 때문에 로우배를 시켰지만 좌변 입장에서도 로우를 그냥 놔두는 것처럼 그냥 놔두는 것보다 똑같이 로우배를 시켜서 로우 제곱을 하면 우변은 이와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갑자기 왜 로가 왜 붙였어? 라고 하는데 저쪽 어떤 변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양변에 로우배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사실 바로 y로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원주좌표계 연습도 그렇고 같이 이제 조금 연관 관계를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로의 사인 y 이 부분이 같은 R 개념인 거죠. 원주좌표계의 R.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단계 원주좌표계 변환을 위해서 한번 R로 한번, 물론 극좌표에서 직접 부면좌표에 R은 없는데 그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원주좌표계의 R이라고 한번 제가 확인으로 써놓은 거고요. 목표인 바로 이제 직교좌표계로 바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우 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y였었죠. 그래서 y로 바꾸다 보니까 무슨 상태가 나왔어요? 9는 9인데 중심이 y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되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9가 나왔어요. 우리는 구변좌표는 9가 되게 편하다. 그래서 9 기준이다 하면서 로우는 A라고 조금 전에 배웠는데 로우가 이렇게 상수의가 아니라 누가 봐도 복잡한 뭐 화이와 세타 두 개가 막 사인으로 했는데도 제가 지금 뭐인 거예요? 9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일단 원주좌표계까지 바꿔주면 여기에는 로 제곱은 즉 이 부분은 r제곱, 얘는 z제곱 그대로 가야 될 것이고 얘는 r 사인 세타로 해서 저 9를 원주좌표계까지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저런 구면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교좌표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원주좌표계로 바꾸는 방법까지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코사인 세타 위주로 구면좌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무리 기본이지만 너무 사인만 하는 거 아니야 할까봐 잠깐 코사인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럼 코사인 중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를 얘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기 전에 코사인 세타부터 간단하게 복습하면 코사인 세타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됐고 얘는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하면 이런 원이던 게 심장형으로 바뀌면서 단면이 이렇게 되는 게 극방정식에서 얘 그림이었어요. 요 원에서 플러스 1을 하면서 이런 심장형이 됐었던 거죠. 이게 단면에서 극좌표계예요. 근데 지금 저 그래프는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3차 공간으로 넘어오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단면이 Z축으로 쭉 평행 이동한 이러한 원 기둥, 즉 심장형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심장형 기둥 보이시죠? 심장형 기둥이 제가 너무 기본 1로만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모양이 별로 안 예뻐서 이 밑에 거는 상수 조절해서 누가 봐도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볼만한 심장형 하트 케이크 모양으로 한번 좀 현실감 있게 상수 조절을 했을 때예요.
해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심장형 기둥 모양이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전에 아까 바로 전 얘가 우리가 이거 심장형을 하면서 심장형 기둥이 되는 그래프라고 했다면 저쪽에 지금 새로 하는 얘는 R이 아니라 쟤도 공간에서의 로는 거리 개념이에요.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 개념인데 이쪽에서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저쪽에서는 1 플러스 코사인 화이로 가요. 연습 문제 저거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냥 본문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했는데 그래프를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손으로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제 그림을 이해하려면 다시 이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 그림이 이 단면을 기둥으로 만든 거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얘 방정식과 제 관계는 아까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요게 세타가 0이 여기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세타가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근데 저기에서 로 코사인 하이는 어떻게 되냐면 세타 얘기가 없으니까 세타 얘기를 빼고 로우하고 화이 관계만 볼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시냐면요. 일단 이것도 빼요. 그러면 이것도 빼고 얘를 단면인 세타 정지화면을 하나 가장 쉽게 그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세타 정지한 화면을 우리가 쉽게 직교좌표계로 환산하면 y와 z처럼 보고 1 플러스 코사인 화이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뭔가 정지된 세타, 즉 뭐 yz 단면으로 봤을 때 제 관계는 저기서 화이는 뭐냐면 화이가 여기에서부터 0에서 화이 0이 여기 z가 이쪽 축에서부터 이 화이 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 유형과 똑같이 뭔가 똑같은 거리와 사이값의 편각의 관계는 똑같은데 얘는 세타가 0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얘는 0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개념을 꼭 세타는 이쪽으로 가고 하이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세타 편각과 거리 개념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화이 모양이 이렇게 단면 모양이 이렇다면 저기 세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타하고 상관없다는 거니까 모든 360도로 회전한 거. 즉 이 심장형이 360도로 돌아간 거로서 아까 얘는 단면을 그 Z축 얘기가 없으니까 공간으로 갔을 때 Z로 쭉 평행 이동시킨 심장형 기둥이 됐다면 얘는 세타를 360도로 돌리다 보니까 똑같은 단면 심장형이 뭐가 됐냐면 심장형 어떤 회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한번 그림 보시면요. 완성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요 속에 들어간 밑에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위에서 봐도 이제 명암 조절은 돼 있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림을 식을 이해하시고 보면 조금 전에 들렸을 때 보면 이렇게 안에 쏙 오목하게 이렇게 패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얘를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1도 있었지만 뭐 배웠어요? 여기에 상수 세타가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 단면이 고리가 있는 와우선이다가 고리가 없는 뚱뚱한 어떤 와우선, 걔 단면 개념을 이쪽으로 환산해서 구면좌표계로 바꿨을 때 이 B의 바뀜에 따라 그 고리가 심장형 회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가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꼭 양음을 떠나서 다 1을 기준으로 커질 때와 내부 고리가 생겼다가 반대로 가는 것까지 여기에다가 시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특히 세타와 화이 개념 때문에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 그림 이렇게 고리가 있는 안에 그 고리가 있는 게 단면이 아니라 입체로 회전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꼭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R은 세타, 그동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R은 세타가 평면에서 와우선이었죠. 고리가 있는 나선이었다면 얘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넘어왔을 때 Z 얘기가 없으니까 그 단면을 Z축으로 이렇게 쭉 평행 이동한 상태의 그림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번 얘도 그림 지금 이쪽 각도로 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돌려서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셨나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요 길이를 더하면 요 속에 있는 요 관계가 안 보일까봐 길이를 잘랐는데요. 뭐 이제 현장에서 이 그래프 할 때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뭔 얘기를 보통 예전에 했었냐면 하도 이걸 돌리면 입체로 이런 기둥이 된다고 말로 설명해도 안 돼서 롤케이크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요즘 현실감 있게는 롤케이크가 어울리지 않죠. TV에 보면 롤 그러니까 TV도 뭐 롤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 보고서 제가 놀러볼 TV, 뭐 놀러볼 스마트폰 보고 처음에 그런 그 전자제품을 보기 전에 가끔 전자제품 회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광고하면서 뭐 감동이다, 명품이다, 막 무슨 작품을 예술 작품이나 대하듯이 감탄을 하는 광고를 볼 때 너무 조금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오버스럽지 않냐 광고가 오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러볼 TV하고 놀러볼 스마트폰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그 정도면 감동이더라고요. 그 인간의 기술력, 어떤 테크놀로지에 진짜 그게 꼭 예술 작품이 아니라도 감동이라 이거 감동을 실어서 이렇게 롤러블 한번 제가 식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좌표 시스템에 대한 감각은 익히셨을 것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6번이요. 예제 6번. 구면좌표와 요거 원주면으로 둘러싸인 XY 평면에 있는 W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앞에서 W의 부피는 그 W 영역, 지금처럼 뭔가 3차 공간의 영역을 표현한 다음에 이를 3중 잡고 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걸 배웠으므로 얘를 3차 공간의 영역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구 반지름이 2a인 구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면, 얘 원주면인 게 조금 보여야 되는데 아까 코사인 제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기 전에 코사인 세타 그림이 이렇게 원된다고 했듯이 그러면 만약에 사인 세타 그림은 단면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얘를 어떻게 해요? Z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상태의 기둥이니까 이런 원기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인 세타로 했지만 지금 길이가 몇 배? 2a배. 그럼 여기가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원기둥. 그러면 저기에서 요구하는 영역, 즉 XY 평면까지 잘린 영역은 딱 그림상 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영역을 뭔가 곡면 영역, 그 다음에 뭔가 그 정사 영역, 단면 영역으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곡면은 누가 봐도 위에 있는 구 요거보다는 Z 평면이 작고 밑에 있는 XY 평면이라고 했던 Z는 0보다는 Z가 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단면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이 아니라 이거 오타네요. 사인 세타죠, 지금. 2a 사인 세타. 그 영역 안에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럼 이 단면 영역, 즉 R은 2a 세타다. 이 단면만 따로 그린 얘는 그럼 R 세타로 표현할 때 늘 그러하듯이 세타는 일단 0에서부터 파이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R은 다시 강조하지만 0에서 이 선 자체가 지금 R이에요. 그래서 R은 0에서 2R까지, 즉 2A 사인 세타까지. 그래서 R은 0에서 2A 사인 세타까지, 뭐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미 단면이 이렇게 극좌 표계로 바꿨다는 거는 나머지 입체인 Z도 원주좌 표계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0은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 했던 이 반구는
구는 구면좌표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주좌표계로 바꿔야 되고 원주좌표계로 바꾸다 보면 얘를 r제곱으로 바꿔서 요와 같이 위에 쪽 플러스 쪽 z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얘가 면으로 표현됐으니까 얘 그 다음에 곡선 선으로 표현된 r을 두 번째 상수 구간인 세타를 세 번째. 그래서 찾은 영역 지금 처음에 직교좌표 영역이 아니라 지금 원주좌표계 영역으로 바꾸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Z, 그 다음에 R, 세타 순서로 그 구간에 맞춰서 이를 삼중접근. 그렇지만 원주좌표계로 지난 시간에 바꿀 때는 그냥 dx, dy, dz가 그냥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dx, dy, dz를 내가 이제 dr, d세타, dz로 바꾸니까 그냥 바꿀 거야가 아니라 얘가 바뀌는 만큼 r배가 붙는다가 그때 지난 시간에 변환 공식만 먼저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를 접근하는 거지만 접근 변수가 바뀌면 같이 r배가 붙어서 결국 r을 처음에 뭐에 대해서 z. 그래서 rz, z 자리에 얘 집어넣은 다음에 남은 r과 세타에 대해서 뭐 남은 r과 세타 특히 r 부분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서 치환 아주 자세히 풀어놨고요. 마무리 세타까지 접근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여기 보시면 구면과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영역 W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구면 반지름이 루트인 9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영역 먼저 그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반지름이 루트인 9하고 요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원하는 입체 영역이 요거예요. 요거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부피를 구할 때 영역을 표시해서 1이라는 함수로 삼중적으로 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공면 이 구공면으로 표현하면 돼요. 밑에 있는 공면 이 포물면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z를 높은 위에 있는 z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면을 얘로 잡으면 되는데 걔 단면 즉 xy 평면에 대한 정사형을 찾아줘야 되죠. 그럼 정사형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국면과 밑의 국면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의 XY 평면으로 이 정사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국면과 밑의 국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찾아야 되니까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해서 풀면 이 방정식이 요거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서 z를 집어넣어서 풀면 z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 1의 식이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으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여기 z1 집어넣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요 단면에 해당하는 식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러면 저 정사영역까지 찾다 보니까 제 공면 아래 공면 이 포물면 z는 r제곱 보다는 z는 크고 위에 있는 이 반구 쟤를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z. 얘를 반지름이 1인 단면 그러면 반지름이 1인 단면을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는 건 이 면으로 구성된 z를 먼저 얘와 얘는 둘 다 상수 구간이라 어느 쪽을 먼저 접근해도 상관없고 1이라는 함수를 접근하는데 직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원주좌표계로 할 때는 r배가 붙어서 일단 z 먼저 얘는 r 먼저 했네요. r 먼저 해서 세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예제 3번을 예제 8번인가요? 예제 8번 보시겠습니다. 얘는요. 구와 원뿔 사이의 부피 원하는 그림 딱 요거죠. 반지름이 A라고 했는데 여기는 알파 A입니다. A고 요 사이각이 알파인 뿔 사이의 부피. 그러면 제 부피를 구하려면
저 영역에 해당하는 구간을 표현해서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분으로 표현할 건데 꼭 얘가 처음부터 구면좌표로 준 것도 그렇지만 저 구면좌표를 굳이 억지스럽게 직교좌표로 환산하면 식이 복잡하고 접근도 힘들으니까 그냥 구면좌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역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로우 먼저 보면 로우 입장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이 영역의 로우의 가장 큰 로우는 이 선까지, 즉 로우가 A까지예요. 즉 로우는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A까지.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냐면 y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벌어졌는데 y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벌어져서 y가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알파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y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그 대신 세타는 어떻게 돼요? 얘가 360도 다 돌아가는 2파이까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어떤 모양을 영역으로 구변좌표로 표현하니까 누가 봐도 다 상수 구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를 적분해야 되는데 내가 좌표 시스템을 로우 하이 세타 구면좌표로 바꾸면 지난 시간에 이 직교좌표 영역을 로우 하이 세타로 바꿔서 적분할 때는 뭐가 붙는다? 요게 붙는다. 로우 제곱 사인 하이다. 그때는 저 로우 제곱 사인 하이가 붙는 게 뭐 자코비언식에서부터 적분소 분할까지 제가 그림까지 이용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도 마무리했지만 그 어느 방법도 여러분이 조금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결과 공식처럼 이 적분 변수 변환해서 구면좌표계로 바뀌면 로우 제곱 사인 하이가 그냥 붙는다라고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상수 구간에 대해서 뭐 로우, 하이, 세타로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와 같이 처음 구면좌표로 적분하니까 얘는 착하게 로우, 하이, 세타 순서로 이렇게 적분을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하나 같이 보시면요. 같은 예제 풀이에요. 예제 조금 전에 이거와 같은 풀이인데 마무리 계산을 그 저 세 개가 둘 다다 셋 다다 상수 구간이고 적분해야 될 식에서 식을 보면 로우 입장에서 로우에 대한 식 결국은 얘가 적분상수에 붙는다고 하지만 적분할 때 얘네들을 같이 곱해서 적분해야 되는 식이다 보니까 얘가 피적분 함수가 되는데 로우 제곱에 사인 하이 세타는 없으면 1. 그래서 로우나 화이나 세타가 다 각각 서로 1변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면 로우는 로우 변수로 화이는 화이 변수로 세타는 세타 변수로 몇 개를 곱해서 적분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교과서에서 x, y는 해서 얘가 x와 y의 일변수 곱으로 표현되면 각각의 일변수 적분의 곱, 물론 상수 구간이지만요. 근데 제가 얘가 3개짜리일 때도 똑같은 원리가 성립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3개짜리에서 얘네들이 R세타일 때도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게 R세타가 아니라 지금처럼 로, 화이, 세타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다 일변수의 곱으로 분리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공대학생은 요즘 계산도 능력이고 스피드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를 같은 계산이지만 한번 다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 영상 좀 있다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를 가지고 열심히 풀었더니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알파가 뭐였냐면 여기서 벌어진 사이각이 알파였거든요. 그럼 이 알파가 만약에 그냥 문자 상수 알파처럼 했지만 얘가 파이다. 가능할 수 있는 이 알파 파이가 이만큼 다 가는 순간 그림이 뭐가 되겠어요? 저기에서 요구하는 그림은 9가 되면서 알파에다 파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4파이 a제곱 즉 9의 부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코사인 알파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2배가 돼서 그럼 저기에 있는 이 변한다는 이 알파가 2분의 파이까지 갔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알파 특정한 알파로 멈추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그 저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반9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순간 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9의 반인 요만큼의 부피. 그럼 얘가 지금 파이나 2분의 파이 변화할 수 있는 알파나 제가 이와 같이 가능할 수 있는 알파 전체 파이까지 다 해봤는데요. 얘가 4분의 파이다. 그럼 약 요런 모양.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알파가 사실은 4분의 3파이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4분의 3파이다. 그럼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안 끊고 얘를 꼭 갖고 온 이유는 어떤 학생들은 세타 전체 구간 회전 구간이 2파이다 보니까 파이 구간도 파이까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파이 구간이 아니라 답 쓸 때 2파이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데 나름 파이 전체 구간을 표현한다는 게 2파이로 쓰는 사람이 있어서 세타는 여기 한 바퀴 전체 돌 때 2파이가 나오지만 파이는 전체 구간을 해도 2가 안 붙고 뭐까지만 붙는다? 파이까지만 붙는다는 거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여기서 여러분이 저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 하지만 일부러 저거 강조하려고 저거를 연장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림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4분의 파이일 때 제가 사실은 이거 길이 상수를 좀 조절을 했는데요. 상수 조절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 교과서처럼 아이스크림 콘 사실은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목표가 상수 조절해서 그런 쉐이프보다 이런 타입이 나온다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상수 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3변수일 때도 이렇게 성립되며 R 세타 Z나 로우 하이 세타에서도 유사하게 그 대신 뭐 R 같은 경우는 그 R 쪽에 같이 R배가 붙겠죠. 왜냐하면 이 변수로 바뀔 때 R배가 붙으니까요. 이쪽 변수로 바꿀 때는 뭐가 붙어요? 로우 제곱 사인 화이가 붙으니까 화이 쪽에다는 사인 화이를 같이 붙이고 로우 자리에는 로우 제곱을 붙여서 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9번이요. 얘는 반지름이 1인 9 누가 봐도 그 안에 꽉 채워진 9 영역을 줬고요. 그 영역의 부피가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이런 3변수 함수의 산중적을 구하라. 그러면 9라서가 아니라 적분해야 될 10도 보니까 여기가 막 9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영역도 영역이지만 적분할 함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적분할 함수의 구 시스템도 그래서 다 구면좌표계로 바꿔야겠다 해서 처음부터 요 영역을 구면좌표계로 바꿨어요. 그럼 반지름이 1인 9니까 로우 입장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고요. 원점에서 거리 1인 9가 되는 거죠. 그 내부가.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 그런 다음 저기 있는 XYZ를 구면좌표 변화 시스템 얘에다 대입하면 이 부분은 로우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위에 적분할 요만큼씩이 로우 제곱이고 그거의 로우 제곱에 지금 너무 흐려서 안 보이시나요?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얘 서로 지워져서 로우 제곱이죠 이게. 로우 제곱의 2분의 3제곱이라 지워져서 로우의 세제곱에 dx, dy, dz를 d로 dy 세타로 붙을 때 적분 변수 붙는 거 요거까지 곱하다 보니까 이 식은 이 로우의 세제곱으로 바뀌었으나 옆에 붙는 얘 때문에 고맙게 로우로 적분할 때 문제가 없겠죠. 그러고서 y 세타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 찾은 걸로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똑같이 저 문제를 저 위에 단계가 저렇게 분석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타, 파이, 로 그래서 따로 적분 계산하면 이와 같이 조금 더
뭐 길이 차이는 별로 없지만 저걸로 계산했을 때의 체감보다 이걸로 계산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일변수 함수 접근하듯이 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계산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원뿔과 반구라고 적는데 잘 반구인지 모를 만큼 좀 복잡하죠. 얘를 두 개의 좌표계,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두 가지로 다 해보라고 지시를 했네요. 그러면 일단 얘를 원기둥 좌표계로 먼저 바꾼다면 이 방정식 참고적으로 그 옆에 변화식이 있으니까 옆 화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쪽으로 갔네요. 처음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반구예요. 얘를 식을 바꾸면 z-1로 넘겨서 제곱하면 요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뿔이라고 하는 것도 연립방정식 풀기에 편하게 제곱식으로 변환해서 이거와 이게 만나는, 즉 위에 있는 반쪽 반구와 이쪽에 있는 원뿔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연립방정식 풀기 전에 얘는 뿔인 줄 알겠는데 이 부분이 반구인지 잘 안 보이시는 분 아까 되겠지만 이쪽으로 옮겨서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Z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중심을 그 다음에 반지름 1인 9였던 거고요. 얘를 연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Z는 1. 요 식이 Z는 두 개가 Z가 1일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Z가 1일 때 이쪽이든 이쪽이다 대입해야 되죠. 그럼 Z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상황이에요. 즉 단면이 원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단면이 원인 상태라서 원주좌표계로 할 때는 r은 0에서부터 1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분석을 한다며요. 그 다음에 면을 분석할 때 z는 이 원뿔에 해당하는 얘. 그럼 원뿔 얘를 원주좌표계로 바꿀 때 이거였었지 아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반구도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이 r제곱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1로 접근하되 접근 변수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1 앞에 r배를 해서 그러면 면으로 표현된 얘와 얘는 어느 순서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계산하면 원주좌표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구면좌표로 얘를 분석을 한다면 아까 저쪽에서도 얘네들 이식 즉 직교좌표식 정리된 요 식에서 여기에서 오면 너무 복잡해서 정리된 요 식에서 바로 오겠습니다. 위에 있는 반구 구면좌표로 바꾸면 변화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 이거 좀 연습하고 왔죠. 로우 하이 즉 쟤는 반지름이 즉 단면으로만 세타 없이 단면으로만 먼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로우하고 상수 2하고 상관없이 코사인 화이가 여기에서부터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R 세타에서 R과 세타에서 코사인 화이가 아까도 이렇다고 그랬어요. R의 코사인 세타. 근데 지금은 화이는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길이가 2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서 얘를 360도 돌린 그런 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또 그림 많이 갔고요. 제 9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 로우 코사인 하이가 되는 걸 요거 알았어요. 그럼 로우라는 입장에서 구면좌표로 바꿨을 때는 이 방정식이 로우는 지금 이 코사인 화이 즉 식으로 바꿨지만 좀 직관적으로 연습해봤는데요. 요 로우보다는 로우가 작고 0보다는 큰
이런 범위고요. y는 0에서부터 요 뿔 경계선인데 이 뿔 경계선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면좌표로 바꾸면 뿌리면서 얘가 y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까 연습한 테이블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y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세타는 물론 360도를 다 돌린 거니까 0에서 2파이. 그래서 구면좌표 영역으로 바꾼 다음에 1을 접근한다지만 좌표 시스템이 바뀌니까 요만큼 붙여서 로우 파이 세타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원주 좌표계 같은 거지만 구면 좌표계 뭐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뭐 얘가 더 빠르다 나쁘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는 특정한 한 좌표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편하고 빠른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편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며 뭐 그게 그거이고 요구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요거 때문에 제가 그림 영상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림을 먼저 보시고 지금 이게 뭘 표현해 놨는지 한번 거꾸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 위에 있는 요 구, 즉 로우는 뭐 상수 2는 뺄게요. 코사인 화이형이다. 그럼 얘가 9 되는 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세타 단면을 정해서 코사인 화이를 이렇게 돌려서 된다.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얼핏 봤을 때 여러분이 아까 얘를 로우 화이 세타가 아니라 R 코사인 세타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 이 그림이 360도 회전하면 이 모양이 돼요. 밑에 있는 이 모양.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이것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시 이 모양이 나오는 구면좌표는 그럼 뭐냐면 얘는 아까 직교좌표, 구면좌표에 변환할 때 구면좌표에 로우 사인 화이와 곱하기 거기에 사인 세타가 같이 곱해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중에 그때 얘도 9가 나왔는데 요만큼만 잘라서 사인 화이만 먼저 보겠습니다. 코사인 화이가 이거면 사인 화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사인 화이만. 이거 지금 빼고요. 사인 화이만 보면 단면이 정지된 세타에서의 그림이 이거거든요. 그럼 얘를 360도 돌린 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착각하시고 코사인이 마치 R 코사인 세타처럼 이렇게 보시고 얘를 360도 즉 얘를 코사인 화이라고 착각하시고 360도 돌리는 요 모양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비교. 즉 코사인 세타 단면일 때는 얘지만 얘가 돌아가서 요거를 돌려서 이 9가 되지만 그러면 요런 상태는 얘는 아니지만 그 중에 요만큼이 얘예요. 그래서 얘를 그야말로 360도 돌리다 보니까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 원주좌표계 아니면 단면으로 봤을 때 극좌표계에서 R은 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은 사인 세타가 거의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었어요. 얘는 코사인 세타 이거, 얘는 이거. 거의 비슷한 단면이었는데 그 같은 단면이 얘 로 사인 하이와 로 코사인 하이가 3차 공간 그 구면좌표계로 오면 360도 돌렸을 때 전혀 딴 그림이 되죠. 얘는 9가 되고 얘는 마치 그 원한체 즉 도너스 모양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그림이 돼요. 얘하고 평면에서 하고 구면으로 싹 넘어오면서 단면이 비슷한 듯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이게 사인 세타 얘기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사인 세타 우리 책에는 뒤에 연습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상수를 다 1로 조절해서 만약에 얘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하이는 단면이 이렇게 된 거를 360도 돌린 상태. 그래서 원한체가 돼서 미리 아까 영상 보여줬듯이 그런 영상이 돼서 이 모양이 된다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하이 영상으로 그거 돌리면 이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쟤만 따로 보면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이제 다시 내가 요거에 너무 욕심을 내는지 모르지만 사인 하이가 저 모양이에요.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지금 평면으로 그리지 말고 평면에서 지금 세타를 그릴 때는 사인 세타를 입체해서 그릴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냐면요. 지금 로 사인 화이, 사인 세타만 얘만 이렇게 별도로 볼 때는 세타와 화이 얘기는 있는데 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로 하나를 고정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화이를 화이가 없잖아요. 화이를 고정을 가장 편하게 이쪽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XY 평면 단면 정해진 화이의 세타와 로가 이런 관계다. 그러면 이러한 원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 원을 화이에 대해서 모든 화이에 대해서 다 되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돌리면 저 도너스 모양이 거꾸로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요 모양이 세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도너스 모양이. 그러면 요 도너스 모양, 그러니까 단면의 원이 이렇게 화이를 따라서 돌아가고 얘는 아까 뭐였냐면 저 모양으로 이 YZ 단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 원이 360도 얘는 XY 평면에 해당하는 이 원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얘네 둘이 서로 만나서 곱해지는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였냐면 구였죠. 어떤 구? Y축으로 지금 상수 조절했지만 2분의 1만큼 이동된 이런 구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단면을 옮기고 이 단면을 옮겨서 서로 곱한 상태가 아까 미리 이거 직교좌표로 바꿔봤지만 중심이 2분의 1만큼 이동된 구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억지스럽게 끼워 맞춘 것 같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식을 한번 이쪽으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교과서 연습 문제 여기 있는데 교과서의 내부와 얘를 외부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려봤잖아요. 다 반지름 2인구고 얘는 어떤 심장형 이렇게 회전체인지 아는데 이게 내부 외부면 그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를 외부 문제에서 얘를 내부로 만들면 얘 그림은 아까 여러 번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얘의 내부와 얘 그림 그거에 밖에 구가 더 큰 구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원기둥 많이 했었죠. 아까 시작은 우리가 익숙한 이런 원기둥 평면에서 원에서 이걸로 했는데 원기둥이 이런 원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XZ 단면으로 YZ 단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 원기둥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XY가 아니라 XZ 단면 원기둥 나머지 두 개의 원기둥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쟤네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떨까? 결과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겠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뭐를 같이 떠올리시면 되냐면 쟤네 둘이 공통 구간만 클로즈업해서 자른 모양 그것도 다 쳐낸 모양이 얘예요. 그럼 우리 이 모양만 봤을 때 저 원기둥 두 개가 마주쳐서 생기는 공통 구간 얘 모양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많이 봤던 그 모빌 있잖아요. 누워서 떴을 때 그 대표적인 모빌 모양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기둥 하나와 XZ 단면으로 이 원기둥하고 YZ 단면 저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요 모양의 공통 구간 이렇게 막 삐죽삐죽 삐어나온 거 커팅하고 다듬어서 요거 쳐낸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지금 요 모양. 요 모양의 부피.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얘에다가 그 다음 이제 보면 제가 3개짜리까지 해놨거든요. 3개짜리까지 해서 부피를 진짜 같이 구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이 보통 90분, 108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뜨아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촬영 도우미 하시는 분이 학생들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요 부분 계산은 참고적으로 요만 아까워서 그래도 요거는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다 같은 모양 16조각이에요. 그래서 1까지 그 다음에 요거 선도 x는 1 단면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0에서 요 직선은 y는 x까지 해서 요 원기둥을 갖다가 부피를 구한 다음에 16배 해주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3개짜리. 3개짜리 같은 경우는 그림은 이렇게 되지만 아까 그림 가서 조금 전 그림 가서 보시면요. 이전 화면 보시면 여기에서 잘려져서 여기가 단면이 그러면 그때 부피는 이렇게 아까는 직선으로 얘가 처리되면요. 조금 있다는 얘가 원으로 처리돼서 부피가 별거 아니지만 아까처럼 직사각형일 때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사실은 몇 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구면으로 바뀌면서 제가 곡면으로 바뀌면서 단면식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나름 스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은 2개짜리는 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3개짜리 좀 복잡하시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이요. 얘는 그 종양곡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n이 6이고 n이 5인 경우 이렇게 아무 종양 모양처럼 이렇게 곡면이 나와요. 그래서 구면좌표 저거 갖다 뭐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구 말고 활용도가 없어?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보는 암세포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유형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